듣기만 하여도 통찰력이 생기는 통키 뉴스와 희망을 주는 사람들 히사모 뉴스의 3월 27일 토요일 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큰 사랑을 받았던 미구하라 마스크팩, 봄철이 다가오면서 거칠어진 피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참 좋은 제품입니다. 이번에도 새롭게 입고된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에 힘입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동차 업계로 부상한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에 최근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전열을 정비하고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 전통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는 오히려 갈수록 속도를 올리는 모양새인데요. 자, 27일 각국 증시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주가는 1월 4일 148.48유로에서 이달 25일 227.7유로로 무려 53.4%나 급등했습니다. 역시 독일 자동차 업체인 BMW도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6.2%나 올랐습니다. 미국의 완성차 업체인 포드나 GM, 제너럴 모터스도 각각 기간 주가가 44.6, 39.7% 상승했습니다. 이에 비해 테슬라는 연초 대비 오히려 주가가 12.2% 하락했습니다. 전통 자동차 업체들의 최근 주가 강세 배경 중 하나로는 전기차 시장 공략이 꼽히는데요. 예컨대 미국 GM은 오늘 2035년까지 휘발유와 디젤 엔진 자동차의 전 세계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겠다면서 올해 1월 28일 전기차 업체로의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포드도 2월 17일 비슷한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2030년까지 유럽 대륙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고 오직 전기차만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9년 남았습니다. 특히 폭스바겐은 이달 15일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와 유사한 파워데이 행사를 열고 2023년부터 새로운 배터리 셀을 도입해 2030년까지 생산하는 모든 전기차 중 80%에 설치하겠다고 밝혔고요. 또한 2030년까지 유럽에서 배터리 공장 6곳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2025년까지 전기 모빌리티 부분에서 선두에 오르겠다며 테슬라의 선전포고까지 했는데요. 4년 남았습니다. 독일의 BMW도 이달 17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2025년까지 매년 전기차 판매를 50%씩 늘려서 2030년에는 판매 차량 2대 중 1대는 전기차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선보였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올해 악재가 끊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당국은 아시다시피 지난달 테슬라 측을 상대로 군기 잡기와 비슷한 예약 면담을 진행해 중국의 법규의 준수를 요구한 데 이어 이달에는 자국 군과 국영회사 임직원들에게 테슬라 차량의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테슬라 판매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테슬라로서 중국을 잇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시장을 놓친다는 것과 똑같죠. 여기에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어 온 가운데 테슬라 차량이 잇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가 조사에 나섰는데요. 무엇보다 테슬라 점유율도 이미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는 지난해 폭스바겐 그룹과 르노, 닛산, 미쯔비시 연합에 밀려 3위에 그쳤으며 올해는 미국에서도 포드 자동차의 전기차 출시 등 영향으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점유율은 69%로 작년 동월에 81%보다 크게 추락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니언 자산 운영의 펀드 매니저인 마이클 머더스는 전통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시장으로 침투함에 따라 테슬라가 더는 기존의 높은 밸류에이션, 즉 가치 평가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장 금리 상승은 투자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테크 기업들처럼 테슬라에도 불리한 경영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저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썼다가 빛의 속도로 삭제하는 내용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뭘 썼다가 지었냐면 우리는 곧 애플을 능가한 초대형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본인의 트위터에 썼다가 바로 삭제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별 놀랍지는 않은데요. 바로 삭제할 거를 왜 썼는지, 다른 곳에 쓸 거를 잘못 썼는지, 일부러 삭제했는지,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의 트윗질은 작년 트럼프에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왜 하는 건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할 따름입니다. 토요일 아침은 저희 얼바인 지역의 가드너들이 정말 출동해서 온 동네에 잔디를 깎는 날이라서 불가피하게 이 소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능 좋은 마이크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주가 반등이 끝나서 미리 사두어야 될 금융주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뉴스는 저희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통계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경제 회복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으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금융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융주뿐만 아니라 아시아 대형 금융주도 주목할 만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는 25일 시가총액 100억 달러가 넘는 아시아 대형 은행 중에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목표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큰 종목 10개를 선별해 공개했는데요. 지난 24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이 가장 큰 곳은 중국의 핑안 은행이었습니다. 올 들어서 6%가 올랐고요. 앞으로 목표 주가까지는 무려 31%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한국 금융사 두 곳도 리스트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리스크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국내 5대 금융지주와 외국계 은행에 한국 얘기입니다. 2020년 배당 성향을 20%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찌됐든 이제는 경기 회복을 앞두고 전 세계 금융주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양새니까 여러분 매수가 자리 잘 살피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주노래에서 늘 강조하는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와 일맥상통하는 기사가 나와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주식 투자자는 갖춰야 할 게 참 많죠. 나무도 봐야 되고 숲도 봐야 되고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이 대표적인데요. 자신이 투자한 종목을 나무에 비유하자면 국내와 해외 시장은 숲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나무와 숲은 시장을 보는 시간의 길이에도 적용이 됩니다. 매 순간 혹은 매일의 단기간 시장이 나무라면 수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장기간 시장은 숲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연준의 공개시장 위원회 즉 FOMC 회의를 전후해 숲은 제쳐두고 나무만 보는 경향이 매우 강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장 금리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FOMC는 저금리 지속을 밝혔습니다. 시장은 처음에 안도했죠. 하지만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시장 금리가 치솟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FOMC가 투자자가 우려하는 정책 금리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아니야. 인플레 압력을 못 견디고 금리를 빨리 올릴 거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20일자 이거를 통해 FOMC라는 깔딱 고개를 넘었으니 적어도 3개월은 벌었다는 내용을 전한 필자가 그러나 무슨 소리 인플레가 여전히 시장의 이슈인데 라는 반응이 많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FOMC 후에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1.74%까지 치솟았으니 이런 반응이 나올 만했죠. 하지만 이런 반응은 나무, 즉 단기간 시장에만 집중된 결과고요. FOMC의 메시지는 더없이 명확했습니다. 물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고용을 볼 거라고 하는 것. 고용이 회복되려면 최소 2년은 기다려야 된다라고는 인플레 우려에 대한 단호함을 보였는데요.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거래하는 곳입니다. 누군가는 FOMC의 메시지에 공감하지만 어떤 사람은 의심을 품었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판단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채권 금리와 주가로 종합이 됩니다. 자, 매 순간 매일의 결과인 나무에만 집중하면 좀 더 긴 기간의 방향성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FOMC 직후 인플레이션 우려 반등이 이런 경우인데요. FOMC가 2년짜리 장기 정책을 내놨는데 그것을 믿을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이라면서 연준이 확고한 기조를 밝힌 만큼
시장금리가 계속 뛰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이번 주 들어 안정세를 보이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1.74%를 다시 넘는다면 그것은 FOMC의 정책 실패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어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다수가 그 정책의 효과를 의심하고 집을 사서 집값이 더 뛰는 경우 정책 실패를 거론하게 된다며 현재로선 FOMC에서 이런 정책 실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여러분, 숲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기 회복 기대감, 금리 안정세, 달러 약세 등 세 가지 포인트가 지속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고 있으니 경기 회복 기대감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최근 유럽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은 백신 보급에 따른 노이즈란 평가입니다. 금리 안정세에 대해서는 A씨 같은 의견이 우세한데요. 달러 약세와 관련해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매우 다양하긴 하지만 최근엔 미국의 국채 금리와 맞물려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던 만큼 금리 안정세와 궤를 같이 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러한 매크로 변수의 흐름은 매 순간 매일의 나무가 아니라 수개월의 숲을 보는 식으로 살펴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이들 매크로 변수의 흐름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자에게는 유리한 분위기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작년에는 뭐를 사도 다 올랐던 날이었죠. 지금은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 상황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유리한 매크로 변수를 감안할 때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지만 않으면 만족할 만한 성과는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는 이야기인데 여전히 미국 주식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많이 잘 보고 계세요. 그렇지만 숲을 보는 눈이 부족한 우리 주린이들의 한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숲을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반도체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황금기가 온다며 5가지 종목은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있어서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반도체 황금기가 시작됐다면서 인텔, TSMC, ASML, AMD, 엔비디아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이 됐는데요. 최근 반도체 공급의 부족은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업계 실적 개선을 가져올 것이란 분석입니다. 자, 웨드부시의 매트 브라이슨 애널리스트들은 25일 CNBC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2, 3년 동안은 반도체 황금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고요. 그는 반도체 칩 부족이 계속될 것이라며 인텔 등의 주식을 추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즈노에서 추천하는 반도체 첫 번째 종목은 역시 MU, 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MD인데요. AMD는 최근에 주가가 너무 빠진 모양새라서 좀 더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미국 현지 로컬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녹음하는 3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45분 현재 얼바인을 비롯해서 LA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스탑 에이시안 헤이트라고 하는 아시안 증오 범죄 근절 행위 시위가 성황리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미국 현지에서 아시안 증오범죄의 일들이 근절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집회 한번 했다고 해서 근절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범죄를 경험하셨다고 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radiokorea.com에 아시안 증오범죄 신고센터 배너를 통해서 반드시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아시안 증오범죄가 급증하면서 아시안 스몰 비즈니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워싱턴 포스트는 아시안 증오범죄 관련 특별 보도를 통해 전국의 아시안 스몰 비즈니스가 애틀란타 총격 사건 이후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며 최근에는 업소들을 지키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밤늦게까지 영업하지 않고 일찍 문을 닫거나 특별히 사설 경비원들을 고용하는 등으로 대응하는 아시아 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서 라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 응우엔 씨는 중국분 같죠? 업소 바깥에 쿵플루, 커미,
라멘, 누들, 블루 등 아시아 비아 낙서들이 질비한데 심지어 빨간색 글씨로 쓰여져 있는 Hope You Die라는 낙서는 섬찟한 느낌마저 든다고 말했고요.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고 분노했지만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감이 더 크게 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쫄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그렇다고 무모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조직적으로 연합 차원에서 대응해야 됩니다. 최소한 미국에서의 증오 범죄자들은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늘 대규모 아시안 증오 범죄 규탄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에서는 유튜브로 드론을 이용해 생중계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ome of those who are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being mobile in their advancement of racism find their residence in Los Angeles, but we are saying no to them. Racism does not stop at the doorstep of individuals. 네, 방금 보신 영상은 라디오 코리아 실시간 라이브로 현재 코리아타운 올림픽 블루버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 대책 시위 모습인데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모이셨네요. 좀 더 많이 모이셔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베이 에어리아에서 아시안 뺨 때리기 챌린지가 비상이라는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이 지금 이것 때문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인데요. 아시안 뺨 때리기 현실화 가능성에 얼랏 상태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요, 북가주 지역에서 아시안 증오 범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데요. ABC 뉴스는 베이 에어리아에서 슬랩 언 에이시안 챌린지, 즉 아시안 뺨 때리기 도전을 독려하는 것이 최근 들어 놀이 문화처럼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이 아시안 증오 범죄 비상에 걸렸는데요. 즉 챌린지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전이란 말로 표현되는 노골적으로 아시안 증오 범죄를 부추기는 행위로서 온라인상에서는 SNS를 타고 빠르게 베이 에어리아에서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베이 에어리아의 젊은 청소년들 집단들 사이에서 이런 슬랙 언 아시안 챌린지 동료가 SNS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 SNS상에서 갑자기 나타나 급속하게 전파됐는데 대중교통수단에서 실천에 옮기려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지난해 목요일이었던 19일에 아시안 뺨을 때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단순히 하나의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아시아 증오 범죄로 여겨졌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SNS에서 퍼져나가는 이 챌린지를 감안해서 본격적인 아시안 증오 범죄로 이어지는 하나의 전조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아시안 뺨을 때린 사건이 보도되지 않았고 따라서 아직까지는 실제 하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SNS상에서 이러한 메시지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만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이번 주말 동안 피해를 입는 아시안들이 있을 경우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911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지역 식당들이 이제 실제 식사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계속 테이크아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그 이유가 고객들의 안전한 식사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유대교 3대 명절이 하나인 6월절이 오늘 27일 일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식을 할 경우에는 바이러스 확산이 일어날 수 있어 식당들이 테이크아웃을 내세우며 실내 식사보다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LA 지역에서는 총 수용 인원의 25%까지 실내 식사를 할 수 있고 이제 등급이 오렌지로 내려가면 50%까지 가능해지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식당들에 몰릴 경우에는 극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러스 기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당연하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차원에서 많은 식당들이 자발적으로 테이크아웃에 좋은 메뉴들을 많이 포함해 고객들이 집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얼바인 아침 지역을 좀 나갔다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맞고 있어서 그런가요? 마스크를 안 쓰고 운동하는 이들의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 오늘의 건강 뉴스는 혼자 술 마시는 일명 혼술, 건강한 혼술을 위해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주널 가족 가운데서도 혼술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뉴저지에 거주하시는 미주널 가족분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집에서 혼술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공사가 펴낸 2020 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자료입니다. 소비자의 월평균 음주도수는 9일이며 음주 빈도가 9일입니다. 주류 트렌드 1위가 역시 혼술,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74.9%가 꼽혔습니다. 하지만 혼술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왜 혼술을 하냐 물어봤더니 술 파트너가 없답니다. 아니 아내분들 중에는 요즘 여성분들이 훨씬 주량이 센 거 아시죠? 남편들이 몇 잔만 먹으면 바로 간답니다. 그래서 함께 술 먹을 맛이 안 난답니다. 술 좀 먹으면서 액기분 좀 낼라 그랬더니 담배 피러 왔다 갔다 하고 전화질하고 짜증난답니다. 남편들이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 여러분과 함께 술 마시자고 할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혼자 혼술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험한 혼술족은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조금씩이라도 매일 술을 마시는 겁니다. 즉 소량의 술이라도 꾸준히 마시면 내성이 생겨서 결국 더 많이 마시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알코올 의존증이 됩니다. 일명 주량, 술이 세진다는 거죠. 매일 맥주 한 캔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잠재적인 알코올 의존증 환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술을 안 마시면 허전함을 느낍니다. 술을 마시다가 안 마셨을 때 허전함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알코올 의존에 의한 심리적 금단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는요, 술을 조금만 마시려고 했는데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경우형이 있습니다. 즉 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혼술족이 크게 3가지의 특징, 매일이라도 조금만 마신다, 반주라 그러죠. 둘째, 술을 안 마시면 왠지 허전하다. 셋째, 술을 조금만 마시려고 하는데 더 많이 마시게 된다. 자, 반대로 혼자 술을 마시는 횟수와 양을 조절할 수 있고 술로 인해서 업무와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 알코올 의존증 위험에서 안전한 상태입니다. 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병대장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말술이란 이런 거구나. 저도 소시적에는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서 술을 먹어봤더니 해가 뜨더군요. 해가 떴는데도 멀쩡한 내 자신을 보고 제 안에 가문의 DNA가 흐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요즘은 저도 많이 절제하고 있습니다. 술 먹는 것보다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지만 알코올이 주는 그 느낌, 저는 혼술은 잘 하지 않는데요.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먹는 술자리는 정말 애니타임 웰컴인데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못하고 있었죠. 자, 하지만 혼자 술을 마실 때 알코올 의존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마시는 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입니다. 첫째, 양과 횟수를 정해놓고 마시기. 근데 좀 비현실적이네요. 그쵸? 남자는 하루 평균 3잔, 여자는 2잔 이내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잔의 크기가 문제겠죠. 맥주는 맥주잔, 소주는 소주잔 등 각 주류의 잔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조금 교과서적인 얘기죠. 다이어트 시작하는 사람에게 정해놓고 밥 먹어라. 누가 모릅니까? 먹다 보면 더 들어와서 문제죠. 두 번째, 자기 전에는 마시지 말자입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지만 자기 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얕은 잠은 들게 하지만 깊은 잠은 방해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악화됩니다. 자는 중에 소변이 메려워 자주 깨게 될 뿐 아니라 자고 나서도 개운치 않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전에 먹지 대낮에 일을 할 때 먹겠습니까? 그리고 제 경우를 보면
알코올을 먹고 자면 더 깊은 숙면을 취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화장실이요? 자기 전에 갔다 오면 되죠. 세 번째입니다. 일단 TV 보면서 마시지 않기. TV를 시청하면서 음주를 할 경우에는 무의식 중에 계속 마시게 돼 자신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판단할 수 없게 된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옛날 버전 같네요. 요즘은 TV를 보면서 안 먹고 보통은 유튜브 보면서 먹죠. 네 번째입니다. 안주 곁들이기. 안주를 먹어야 알코올이 몸에 천천히 흡수되는데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음주 전에 먹고 음주 중에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애주가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웃지요. 술이 들어갈 자리를 안주로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술을 대신할 수 있는 취미를 찾기. 죄송합니다. 이 기사는 정말 너무 삽질하는 기사네요. 무료함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혼자 술을 마셨다면 친구를 만나는 등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인다. 술 생각이 덜 나도록 가벼운 산책, 운동, 취미 생활을 찾아본다. 이런 차라리 제가 그냥 실질적인 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혼술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술 친구를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못하더라도 뭐 페이스타임이라든지 그쵸 생생 라이브를 통해서 그쵸 그리고 술은요 기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술은 기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는 정말 명약이 되는 거고 스트레스 이빠이 받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직장 술자리에 그 직원들이 상사랑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거죠. 스트레스 만빵이니까 그쵸? 나는 술을 먹고 즐기고 싶은데 뭐 자기 상사 보스 뭐 술 치닥거리 할 일이 있습니까? 자 술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기분 좋게 마셔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사 있는 사람들과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주사 술만 먹으면 벽을 타는 사람들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사람들 술만 먹으면 쌈질하는 사람들 술만 먹으면 우는 사람들 술만 먹으면 정말 소시적 주식에서 돈 벌었던 얘기 끝없이 하는 사람들 짜증 이빠이 나죠. 여러분 주사 없는 사람들 주사가 있어도 정말 긍정적 주사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분 좋은 술자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행복하고 즐겁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좋아요 구독 알림 저희 미주 노래 컨셉과 맞는 이들에게 소개시켜 주시면 복 받을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